오늘 공판 중에 하나 소식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 그동안 국감에서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의 조력하는 그 상황을 보면요. 법정에서의 논리는 장관은 조직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최전선에 섰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18번 물었던 그 상황도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측 오늘 공판에 의하면 당시에 목요일매일만큼 참담한 상황에 이 직원들이 회식 때 장관님을 구호로 외치기도 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저렇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전략일까요? 이 전략은요. 변호인단 입장에서 현재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양형 단계에서 조윤선 장관이 어쨌건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깊숙이 개입하진 않았고 나중에 문체부 장관으로 와서 문체부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어떻게든 이 문체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 그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이렇게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용주 의원이 열몇 차례 호통을 쳐서야 좀 언급할 수 있는 정도로 네. 했던 이유가 문체부를 구하기 위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좀 회식 때 이제 장관님 힘내시라고 구호도 좀 외치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고의적으로 작성해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위기에 빠져 있는 문체부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숨겼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재판을 다퉈봐야 실의가 없으니 이제 양형 단계로 어떻게든 조윤선 장관이 최소화 개입했고 문체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으로 변호인 측에서 계속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논리를 예상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우리는 빠지고 당을 움직여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지만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협파돼야 함을 알렸다는 그 정황 증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힘 있는 장관이 왔고 또 말하자면 문체부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보호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어떤 변론 전략을 세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지원받은 명단도 있고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문체부는 빠지고 네. 당이 나서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꼭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일종의 물타기를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문체부 국장이 그 관련 국장이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매우 당혹해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그냥 우왕좌왕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준호 전임 박준호 정무수석이 이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이 업무 인계 인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갖고 새로 정무수석 됐으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관하다 정무수석. 그랬는데 블랙리스트가 나오니까 상당히 얼굴이 경직됐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장관이 아니 정무수석이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박준호 전임 수석이 이거 VIP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수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하, 네. 행정관이라든가 비서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그것을 문체부에 전달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문체부라든가 조 전 장관이 어떠한 네. 재판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증거와 증인이 있는 그런 사항을 뒤집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네, 최전선에서 질책을 받은 장관이었다. 여기에 맞서서 특검은 대국민 사과도 거절한 게 아니냐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이세요? 조윤선 장관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알고 있었고 네. 그 후에 뭐 이게 그 PC의 서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 갈아 끼운다거나 네. 은폐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위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와대가 앞서 우리 이제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임기하면서 청와대 관심 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웬만한 수석이나 장관들이 청와대 관심 사항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덤벼들기는 쉽지가 않죠. 만약에 그런 정도로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사람을 임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 그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로 화려하게 이렇게 등극해서 좋은 아마 요직을 거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양심에 좀 꺼리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흔적은 많이 증언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정말로 뭐 그렇게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에 비추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사과를 요청했을 때 사고가 터지고 했을 때는 아마 본인이 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마땅했고 그랬다면 어느 정도 아마 참작이 됐을 텐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럼 난감해만 했다는 증언만 나올 뿐이니까 네. 아마 조윤선 장관은 이 책임으로부터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쉽게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조 장관의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던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몽테 크리스토 백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주인공이 탈옥해 복수하는 내용. 물론 이 내용을 익혀서 실행하자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심모 원료가 깊을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혹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과일로 끼니를 때운다는데 보석을 신청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조윤선 전 장관이 그동안 한 걸 보면 뭐 굳이 보석을 신청해서 이 현장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조 전 장관을 또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이 네. 문체부가 그 일을 마지막 차라리 이걸 당에다 넘겨버리자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건 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정부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하느냐는 네. 그런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또 지금까지 전개된 걸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이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했다든지 네. 이 일을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직 장관으로서 청와대 정면으로 그럼 청와대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을 거고 자신이 떠안았던 책임을 가능하면 이것은 정치적 문제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폴더를 보내자고까지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보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이 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아까 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과연 청문회에서 저런 식으로 신문을 해도 되는지 옛날에 말이죠. 2차 대전 때 야마시타 도모유키라는 일본군 대장이 싱가포르로 함락할 때 네. 퍼시발 영국군 사령관 퍼시발 중장한테 뭐라고 했냐 마지막 판에 예스까 노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분도 아까 보니까 예스냐 노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 뭐 약간 격가지지만은 청문회 문화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보석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구치소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조직을 지키려 했다라고 하는 변론의 논리를 듣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윤선 장관이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피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변론 전략이 어차피 못 피해 나가면 형량을 줄이자거든요. 형량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주도적으로 개입은 안 했다. 문체부 지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보석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석 신청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좀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구치소 들어가자마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구치소 적응 안 되면 다 보석 신청하면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이 정말 구치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거는 객관적인 진단 자료들이 나와야겠죠. 이제 그런 게 나와서 도저히 그거는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뭐 구치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뭐 병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귤로 끼니를 때우고 구치소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 지금 그나마 받고 있는 약간의 동정론마저도 전부 비난 가능성으로
이제 국민들이 비난의 수위가 더 올라갈 상황이라는 거는 조 전 장관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정말 병이 나서 도저히 구치소생활을 못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보석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변론 전략을 세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지원받은 명단도 있고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문체부는 빠지고 네. 당이 나서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꼭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일종의 물타기를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문체부 국장이 그 관련 국장이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매우 당혹해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그냥 우왕좌왕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준호 정무수석이 이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이 업무 인계 인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인수인계.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갖고 새로 정무수석 됐으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관하다 정무수석. 그랬는데 블랙리스트가 나오니까 상당히 얼굴이 경직됐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장관이 아니 정무수석이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박준호 전임 수석이 이거 VIP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니까 그대로 수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하, 네. 행정관이라든가 비서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그것을 문체부에 전달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오늘 공판 중에 하나 소식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 그동안 국감에서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의 조력하는 그 상황을 보면요. 법정에서의 논리는 장관은 조직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최전선에 섰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18번 물었던 그 상황도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측 오늘 공판에 의하면 당시에 목일매일만큼 참담한 상황에 이 직원들이 회식 때 장관님을 구호로 외치기도 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저렇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전략일까요? 이 전략은요. 변호인단 입장에서 현재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양형 단계에서 조윤선 장관이 그랬다면 어느 정도 아마 참작이 됐을 텐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럼 난감해만 했다는 증언만 나올 뿐이니까 네. 아마 조윤선 장관은 이 책임으로부터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쉽게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조 장관의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던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몽테 크리스토 백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주인공이 탈옥해 복수하는 내용. 물론 이 내용을 익혀서 실행하자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심모 원료가 깊을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혹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과일로 끼니를 때운다는데 보석을 신청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조윤선 전 장관이 그동안 한 걸 보면 뭐 굳이 보석을 신청해서 이 현장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조 전 장관을 또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이 네. 문체부가 그 일을 마지막 차라리 이걸 당에다 넘겨버리자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건 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정부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하느냐는 네. 그런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또 지금까지 전개된 걸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이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했다든지 네. 이 일을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직 장관으로서 청와대 정면으로 그럼 청와대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을 거고 자신이 떠안았던 책임을 가능하면 이것은 정치적 문제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폴더를 보내자고까지 네. 이렇게 아이디어 있기 때문에 뭐 문체부라든가 조 전 장관이 어떠한 네. 재판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증거와 증인이 있는 그런 사항을 뒤집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네, 최전선에서 질책을 받은 장관이었다. 여기에 맞서서 특검은 대국민 사과도 거절한 게 아니냐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이세요? 조윤선 장관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알고 있었고 네. 그 후에 뭐 이게 그 PC의 서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 갈아 끼운다든가 네. 은폐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위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와대가 앞서 우리 이제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임기하면서 청와대 관심 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웬만한 수석이나 장관들이 청와대 관심 사항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덤벼들기는 쉽지가 않죠. 만약에 그런 정도로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사람을 임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 그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로 화려하게 이렇게 등극해서 좋은 아마 요직을 거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양심에 좀 꺼리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흔적은 많이 증언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정말로 뭐 그렇게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에 비추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사과를 요청했을 때 사고가 터지고 했을 때는 아마 본인이 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마땅했고 사건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깊숙이 개입하진 않았고 나중에 문체부 장관으로 와서 문체부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어떻게든 이 문체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 그래서 블랙리스트 존재도 이렇게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용주 의원이 열 몇 차례 호통을 쳐서야 좀 언급할 수 있는 정도로 네. 했던 이유가 문체부를 구하기 위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유 좀 회식 때 이제 장관님 힘내시라고 구호도 좀 외치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고의적으로 작성해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위기에 빠져 있는 문체부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숨겼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재판을 다퉈봐야 실의가 없으니 이제 양형 단계로 어떻게든 조윤선 장관이 최소화 개입했고 문체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으로 변호인 측에서 계속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네. 논리를 예상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우리는 빠지고 당을 움직여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지만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협파돼야 함을 알렸다는 그 정황 증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힘 있는 장관이 왔고 또 말하자면 문체부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보호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